안녕하세요. 77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 시간은 우리가 주택에서 집을 크게 질 것인지 작게 질 것인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땅이 뭐 큰 땅에다가 큰 집 짓는 것도 괜찮고, 또 큰 땅에 작은 집을 질 수도 있고, 또 땅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땅에 꽉 차게 크게 짓는 경우도 있어요. 그리고 뭐 어차피 작은 땅에 또 작게 질 수도 있고, 어차피 이제 땅은 정해졌다고 치고, 이제 집의 크기, 그러면은 또 토지도 그래요. 땅도 용도에 따라서 내가 좀 텃밭을 널찍하게 하고 싶다. 또는 내가 뭐 좀 농사 이외에 뭐 군뱅이 같은 거를 좀 키우고 싶다든지, 또 다른 거 뭐 닭을, 그쵸? 방사해서 그 유정란을 얻을 수 있게 뭐 닭을 키운다든지, 이렇게 또 해서 땅이 좀 넓을 필요도 있고. 그렇지만 어차피 땅이 정해졌다 그러면은, 집의 크기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, 큰 집을 질 것인지 또 작은 집을 질 것인지. 그래서 주택은 일단 그 사용자 기준으로 해야 돼요. 그렇죠? 그래서 요즘은 전부 우리나라도 핵가족화가 되고, 그래서 뭐 이렇게 대가족이 정말 없습니다. 부모하고 자녀, 이런 게 핵가족이에요. 지금도 뭐 농사 많이 짓는, 뭐 어디 중국의 저 윈난성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, 거기 농사를 많이 지니까 3대 뭐 4대 이렇게 막 모여서 삽니다. 그래서 연세든 분들은 이제 돌아가시기도 하고, 또 새로 애들이 태어나고, 그래서 그렇게 다 농사를 지니까 그 동네 그 지역에서 그냥 뭉쳐서 사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. 우리도 이제 과거에 다 그렇게 살았었잖아요. 근데 요즘에는 뭐 전부 정말 핵가족화가 돼가지고 그래요. 농사를 뭐 농사나 짓지,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더라고요. 농사가 그래요. 보면은, 농사 져서 생산해야죠. 또 그거 뭐 보관하고 포장하고 가공해야죠. 그래서 또 판매도 해야 되고, 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. 그리고 농사도 고도의 정말 과학과 기술, 이런 게 필요한 게 농사더라고요. 아무나 짓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얘기가 좀 다른 게 나왔는데, 어쨌든 주택의 크기, 그러면 가족 수, 그쵸. 거기에 비례해서 가족이 많고 자녀가 뭐 세네 명 된다 그러면 좀 더 크게 해야 될 것도 같아요. 근데 도심과 달라서 전원의 집이 있다, 시골에 집이 있다 그러면은 어차피 자녀들이 놀러 올 수도 있고, 친구, 친척 뭐 방문을 하게 되죠. 그러면은 딱 뭐 우리 부부만 산다 그래서 그렇게 타이트하게 짓는 것도 있지만은, 조금 그래도 뭐예요, 게스트룸 같은 게 하나 있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. 근데 굳이 또 그렇게 빈 방을 놔두기 뭐 하면은, 거실이라도 널찍하면, 그쵸? 거실에서도 또 좀 잘 수 있고. 그래서 나이가 들다 보면은, 이제 손주들도 생기고, 그러면 손주나 자녀들이 이렇게 놀러 오려면 놀러 와서도 편하고 즐거워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또 그걸 생각해서 좀 자녀들, 손자들이 자주 오고 싶게 만들려면은 좀 쾌적하고 넓게 하는 것도 좋아요. 근데 뭐 오는 게 싫다고요? 그러고 할 말이 없지만은, 그렇게 좀 편하게 돼야지 와서도 즐겁고 자주 오게 될 거 아니에요. 그쵸? 예. 그래서 이제 가족 수에 따라서 집 크기를 정할 수가 있어요. 국제건축학회에서 뭐 1인당 최소 주거 면적 뭐 이런 걸 계산해 가지고 발표해 놓은 것도 있고, 그런데 그런 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. 그래서 뭐 2인 가족, 부모하고 어린 자녀 한 2명, 뭐 어쨌든 그런 정도 되면은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민주택 규모죠. 85평방미터 이하짜리. 그러니까 아파트로 치면 한 32평형 뭐 이런 정도가 돼요. 그 정도면 괜찮지 않겠냐. 그 다음에 또 가족수 이외에 내가 무슨 취미 활동이 있다, 취미 생활을 한다, 그래서 뭐 음악실이 필요하다든지, 뭐 미술 작업실이 필요하다든지, 조각, 뭐 목공예, 뭐 그런 어떤 자기 작업실이 필요하다든지, 그러면은 집이 좀 커질 수도 있고, 아니면 별도로 뭐 작업실을 또 별동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은, 그런 경우, 뭐 아니면 창고가 좀 널찍하게 뭐가 필요하다든지, 이런 경우가 있어요. 저 아는 사람은 그 저장식품, 뭐 장아찌 같은 거지, 장아찌, 뭐 또 식초도 담궈 놓고, 뭐 저장식품 이런 것 때문에 별동으로 또 지었어요. 크게 냉동 그 창고도 짓고. 이런 경우는 뭐 또
별동으로도 짓고 또 집의 일부를 크게 해서 이제 창고 방식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집의 크기가 어떤 과시용으로 또 크게 짓는 분들도 있어요. 그렇죠? 뭔가 좀 보여주려고 집을 럭셔리하게 크게 짓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상 그거 모르겠어요. 그렇지만 뭐 개인 것도 다 취향이고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짓는 분들이 있어요. 그렇죠? 호화롭게, 그렇죠? 호화주택. 지난 제 영상에 있지만은 건축법상 또 뭐 세법상에 호화주택이라는 그런 용어는 없어요. 단지 뭐가 있어요? 고급주택, 또 좀 다르죠. 고가주택, 또 이게 주택으로 쓰지만 별장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또 궁금하신 분은 그거 정확히 구별하고 싶으신 분은 제 동영상 있어요. 이거 한번 또 보시면은 그 구별이 명확하게 돼 있고 세금 관계라든지 그런 게 좀 도움이 됩니다. 고가주택, 고급주택, 별장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그 좀 뭔가 과시하고 싶어서 좀 크게 짓는 분들도 있어요. 또 하나는 반대로 뜻한 바 있어서 자기 취향 저것도 아주 최소한 조그만 집을 그렇게 또 짓는 분들이 있어요. 아주 특별하게 작게 이쁘게 그 뭐 자동차로 치면 트위지 같은 느낌일까? 그 트위지 모르시는 분 있어요? 잘 몰라요. 그림 보세요. 이 차가 트위지입니다. 아주 귀여워요. 예. 지금 뭐 우리나라도 많이 돌아다니는데 저런 귀여운 차, 저런 개념으로 집을 짓는 분도 있습니다. 근데 하나 권하고 싶은 거는 집이 작아도 화장실은 한 2개 정도 넉넉한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또 작은 집을 질 때는 어떤 거를 또 좀 참고해서 아이디어가 있을지 이런 이제 거를 제가 좀 얘기를 드릴게요. 그러면 큰 집이 좋을지 작은 집이 좋을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집이라는 게 내가 사는데 편하고 내가 사는데 즐거우면은 그걸로 오케이입니다. 네, 그걸로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 것 같으면은 집을 이제 팔 때 환금성, 네. 집을 좀 별나게 진다든지 너무 또 커서 이제 고가주택이 된다든지 이러면 잘 안 팔리는 수가 있어요. 환금성이 떨어지죠. 그렇죠. 집이라는 거 내가 뭐 지어서 죽을 때까지 또는 뭐 자자손손 물려줘서 그렇게 살면 그것도 좋지만은 어떤 때는 상황이 바뀌어서 팔아야 될 때도 있다. 그런 걸 좀 생각해 보면 거기에 맞춰서 집의 크기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.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얘기 드렸지만 이제 자녀들이 그 집도 나가서 결혼도 하고 손주도 생기고 그러면 자녀들이 이렇게 왔을 때 모였을 때 자주 오게끔 하려면은 집이 조금 또 그런 넉넉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화장실은 2개 이상 필요하고 그리고 또 생각해야 될 게 이 라이프 사이클이 바뀝니다. 제 이제 가족 구성도 바뀌고 저도 그래요. 최근에 얼마 전에 벌써 이제 애들이 시집 가고 또 뭐 또 우리 애들 또 나가고 막 분가해서 이제 다 나가고 나면은 걔네들 다 방이 이제 안 쓰죠. 뭐 와봐야 1년에 요즘 젊은 친구들 다 바빠가지고 자주 못 옵니다. 방이 다 텅 비어 있어요. 덩그랗게 큰 집에 그쵸? 부부만 남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돼서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 바뀌면은 또 그 집을 뭐 어떻게 또 팔고 다시 작은 집으로 옮긴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그러면 저는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. 집을 좀 작게 지으세요. 그럼 작게 지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? 뭐 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은 비용도 적게 들어갑니다. 그리고 같은 땅에서 마당이 넓어지죠. 그쵸? 야외 공간이 좀 넓어져요. 그리고 또 청소하는 것도 이제 간편하지요. 나이가 들면은 청소하는 것도 진짜 힘듭니다. 힘들고 하다못해 이제 1층 집이 좋지 2층엔 또 올라가게 되지도 않아요. 계단이 싫어지고 다리에 힘도 없고. 네. 그래서 그렇게 좀 작은 거를 좀 권하고 싶어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집 관리 문제인데 외부라든지 내부 그 건물 자재 선택을 잘해서 그런 거 관리하는데 신경이 좀 덜 쓰이고 손이 덜 가는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이건 집 규모에 관계없이 집의 관리에 관한 건데 그렇죠. 바깥에 외장재 뭐가 좋아요? 그러면 뭐 벽돌, 붉은 벽돌이라든지 돌 같은 거 이런 걸로 해놓으면 만년묵게요. 뭐 칠할 일도 없고. 예. 근데 그렇다고 뭐 사이딩이라든지
또 뭐 스타코 같은 거 이런 게 납부되는 건 아닙니다. 근데 어차피 그거는 좀 이제 몇 년 탈색되고 먼지 않고 그러면 페인트 칠 또 해줘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. 특히 외부 쪽에 목재로 마무리하고 이러는 거는 저는 좀 반대하고 싶어요. 목재는 관리를 잘 해줘야 되고 아무래도 햇볕에 비바람에 물이 닿고 그러면 상하기가 쉽고 또 말하자면 썩죠. 예, 아무래도 목재는 그런 게 좀 문제가 됩니다. 그래서 데크라든지 그것도 이제 목재에서 조금 또 다른 재료로 그렇게 하는 것도 권하고 싶어요. 내부 같은 경우는 도배, 제 바로 전 영상에 자, 내부를 도배로 할 것인지 페인트로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길게 한 영상이 있는데 그것도 참고하시고. 그래서 내부 같은 경우는 페인트 같은 게 오히려 관리하기 쉬워요. 그쵸? 같은 색깔 페인트 조금 병에 담아 놓으면은 어디가 오염되고 때타고 그러면은 그걸로 또 이렇게 보수도 가능하고, 또 페인트 아니더라도 뭡니까? 회벽. 그러니까 쉬운 게 뭐 제품명이 뭐가 있어요? 그 핸디코트, 테라코에서 나오는 거 핸디코트 가지고 미장을 하듯이 이렇게 찍찍 발라도 돼요. 그거는 뭐 전문가가 안 발라도 그냥 스스로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. 쉬워요. 그래서 매끈하게 바르는 거는 기술자들이 잘 하지만은 그냥 좀 질감 있게 터프하게 이렇게 쭉쭉 바르면은 그것도 아주 좋습니다. 조금 뭐라 그럴까요? 모던한 느낌은 없는데 그 자연 질감이 나오고 좋아요. 근데 핸디코트가 조금 화학 성분이 있고 그게 별로 안 좋다 그러면은 그 규조토 같은 게 있습니다. 규조토 마감제. 그거는 친환경 제품으로 나오는데 가격은 좀 비싸요. 근데 뭐 별 냄새도 안 나고 여러 가지 또 습도 조절도 되고 그런 재료들이 있습니다. 그런 걸로 하면은 그렇게 내부도 도배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. 또 한 3, 4년 지나면 또 낡으면 다시 뭐 도배를 해야 되는지 그런 또 불편함이 있습니다. 그리고 몰딩 같은 경우도 필름지 입힌 그 랩핑한 몰딩이라고 그러죠. 내부에 MDF 해가지고 그 플라스틱 필름으로 랩핑한 거 이런 거는 손상이 간다든지 뭐 이렇게 좀 어디가 떨어진다든지 찍힌다든지 그러면 보수하기가 힘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원목 나무로 된 몰딩을 돌려주는 것도 괜찮아요. 그 두께가 1x4 그런 사이즈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표면이 매끈하게 가공된 그 인테리어급이 있어요. 자스급이라 그러는데 그런 걸로 하면 어떻게 돼요? 원목재는 뭐 오염되면은 샌드페이퍼로 갈아낸다든지 그럼 다시 새 것처럼 되고, 또 그 원목에는 저는 그 무슨 라카라든지 그런 거 페인트 칠하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. 거기다가 뭐 콩기름이라든지 그런 거 발라준다든지 투명 왁스 정도 발라주면은 때도 안 타고 원목 느낌으로 괜찮습니다. 그리고 문짝도 마찬가지예요. 그 필름 입힌 문짝이 그것도 찍히고 뭐 상하고 뭐 그럴 일은 별로 많지 않지만은 그래도 원목이라든지 아니면은 스킨도어는 뭡니까? 스킨도어는 미국이랑 뭐 그런 외국에서 많이 쓰는데 재질이 그 세멘트 사이딩처럼 그 목 섬유판입니다. 세멘트 보드판. 거기에 페인트 칠을 해서 쓰는 문이 있어요. 가격도 저렴하고 그거는 뭐 페인트로 색깔을 얼마든지 또 바꿔서 쓸 수도 있습니다. 화장실 같이 물이 많이 튀고 그러는 데는 그 ABS 도어라고 그 플라스틱 재질이에요. 그거는 그런 거 써주시면은 습기에 물에도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 좋습니다. 그래서 집 사이즈에 지금 관계없이 제가 마감재를 얘기를 드렸는데 외장이라든지 내부 같은 거 이런 거는 좀 손이 들 가는 그런 재질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중요한 게 또 디자인입니다. 디자인. 그래서 공간 활용에 이제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특히 아주 작은 공간 그런 거를 얻으려면 여러분들 검색해 보세요. 그 모빌홈이라든지 타이니하우스 이렇게 명칭을 넣어보세요. 타이니하우스라고 넣으면은 그 아주 작은 집 있죠. 이동식 주택 같은 것들 그런 거에 대한 내부 설계 디자인들이 나와요. 거기서 참고하시면은 굉장히 그 공간 활용이 잘 된 것들 오밀조밀하고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. 그래서 집이 작아도 내부 설계 구성을 잘 하면은 평면도 그렇지만 그 입체적으로 중간에 뭐 2층도 넣을 수 있고 다락방도 넣을 수 있고 오밀조밀하게 잘 돼 있어요. 그래서 작더라도 화장실을 보통 이제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하는데 1과 2분의 1 그렇게 표현이 돼 있으면 뭐예요? 외국에서
이 주택 이렇게 내역을 보면은 평수가 이제 스퀘어 피트로 나와 있는데, 화장실이 1과 2분의 1이라고 그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. 그러면 그 뭡니까? 1은 온전한 화장실입니다. 변기, 세면기, 그 다음에 욕조 또는 샤워 이렇게 있고, 그 다음에 2분의 1짜리 뭡니까? 달랑 그냥 손 씻는 세면기하고 변기 정도 있는 거. 이렇게 간단한, 말하자면 화장실이죠. 욕실이 아니라 그렇게 된 거. 그래서 최소한 2군데 정도 있으면은 또 이렇게 손님이나 자녀들이 왔을 때 편하게 쓸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집이 조금 타이트하다, 좀 작으면은 바깥으로 그 마당하고 연계되는 그 중간에 뭐가 데크를 설치할 수가 있죠. 데크. 그래서 데크는 실내하고 외부를 연결하는 그 하나의 그 바깥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, 마찬가지로 데크 크기는 그저 한 6인용 테이블, 6인용 그 식탁 정도 하나 놓을 수 있는 야외 테이블, 그 정도만 놓을 수 있는 크기면 딱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넓어도 그렇게 쓸모가 없습니다. 너무 넓어도. 그리고 바닥은 그 느낌이라든지 그 목재로 할 수 있어요. 바닥은. 근데 난간 같은 거는 철제로 해서 에나멜 페인트 정도 칠해서 난간은 철제로 하는 것도 좋아요. 아니면은 그 바닥도 그냥 목재로 하지 말고 철제 프레임 세워서 화산석, 그러니까 현무암이죠. 현무암, 제주도 돌 같은 거 요새 많이 나와요. 그거를 쫙 깔아서 거칠거칠하고 바깥에 좋잖아요. 그 현관 같은데 데크 이런데 재질을 잘못 쓰면은, 특히 물이 있을 때, 물 묻었을 때 잘못하면 미끄러지면 큰일 납니다. 예. 우리 같은 나이는 이제 한번 넘어지면 못 일어나는 수가 있어요.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. 그래서 미끄럽지 않게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제가 이런 길게 얘기할 거 없고 이제 결론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? 첫째, 좀 작게 하자. 그리고 화장실은 한 2개 정도 하자. 그리고 설계를 아주 잘 오밀조밀하게 해서 공간 활용도를 좀 높이는 게 좋아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외부 또 디자인, 전체적인 디자인 뭡니까? 어떤 형태도 되고 색상 선택 그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데, 여러분도 이렇게 꼭 염두에 두세요. 나는 전문적인 디자이너가 아니다. 예, 이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. 그래가지고 다들 자기가 다 그냥 옳은 것 같이 착각에 빠져요. 그래서 이제 자기 멋대로 그냥 자기 실력으로만 하는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잘된 디자인이 아닐 수가 있다 이겁니다. 물론 이 영상을 보시면서 디자이너 분들은 제외하고 보통은 나는 전문적인 디자이너가 아니다. 꼭 알아두시고, 꼭 전문적인 그 디자이너들의 그 자문을 받던지, 아니면은 정말 잘하는 디자이너들이 해놓은 것들을 좀 잘 보시고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적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거 참 중요합니다. 이 지난 시간 영상에서도 그 페인트에서 벽지, 페인트 이 둘 중에 하나를 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예를 들어서 페인트를 정했다 해도 그 페인트의 그 색상이라든지 아니면 질감, 또 광택이냐 무광택이냐 이런 것들 잘 조화시키는 거 굉장히 어려운 능력이거든요. 그게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문가들의 좀 조언을 받아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야지 집이 작아도 집이 이뻐야 되잖아요. 그래야 다들 또 좋아하고, 또 혹시 내가 팔 때, 그쵸? 다른 옆집, 그 동네 다른 어느 집보다도 이뻐야지 먼저 선택이 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디자인이 참 중요해요. 어려운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데크 크기는 얘기 드렸지만은 한 6인용 테이블 하나 놓을 정도,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 질 생각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런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거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은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큰 집이 필요 없더라 이겁니다. 괜히 여러 가지로 좀 단점만 많아요. 단점. 그 큰 집이 1년 12달 살면서 손님이 오면 또 몇 번이 옵니까? 그래서 그런 거 좀 피해서 저는 좀 작은 집을 짓기를 그렇게 원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집을 크게 질 거냐 작게 질 거냐 정답은 없지만 저는 좀 작은 집을 권하고 싶어요. 그리고 팔 때 생각해서
어떤 개념? 우리 이런 옷의 기성복 그거 개념으로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. 만인이 좋아하는 디자인, 만인이 또 이렇게 원하는 가격, 그런 만인이 원하는 사이즈, 미디움 사이즈죠. 예. 그쵸. 2X 라지 같은 거 잘 안 팔려요. 그 다음에 뭐 너무 작은 사이즈도 안 팔리고, 그쵸. 그러니까는 미디움 사이즈. 예. 그 정도 해서 하시길 바랍니다. 오늘 얘기는 크게 질 것이냐, 작게 질 것이냐,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